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내일 12월 8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수시 합격의 영광을 일찌감치 좀 맛본 친구들은 정말 축하하고요. 하지만 수시에서 좀 합격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아직 정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 버리지 마시고 저희와 좀 적극적으로 정시 상담을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 합격자들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미등록 2월에 대해서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충원이 실시가 됩니다. 자, 저희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정시 집중 상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대입의 마지막 관문 정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으로 가는 대입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집중적으로 상담 진행합니다. 먼저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또 진학의 맥을 짚어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중대부고 교사이자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십니다.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시 발표가 내일 이 8일이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에 등록할지 또 고민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최초 합격이 되진 않았지만 또 추가 합격을 바라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시기 우리 수험생들이 좀 주의할 점 어떤 점이 있는지 우리 오종호 선생님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오늘까지 주로 수시 아마 발표대학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추가 합격이 이제 저희가 보통 작년도로 예상해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가 합격 기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이제 현재 발표한 상태에서 수시에서 많이 이제 잘 안 됐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시에 실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차분히 정시 지원책도 알아보고 각 군별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정시 전략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지혜를 좀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전에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1대1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시 집중 상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예요. 네,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좀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희망하는 대학의 그 합격 가능성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저한테 왔어요. 국어가 4.4등급, 수학이 5.6등급, 영어 5.5등급, 사회 4.3등급에서 평균 4.95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2013 수능 결과는 언어가 표준점수 121에 100분이 87에 3등급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리 나가 91에 41에 5등급, 외국어가 112에 70에 4등급에서 수리 영역이 좀 약한 그런 그 성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세계지리가 62에 86에 3등급이고 사회문화가 56에 69에 4등급에서 언수의 탐투 표준 점수는 442점이고요. 100분위 점수는 275.5. 등급으로는 3.875 등급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네, 가군의 가천대 의상학과, 경기대 외식조리학과, 한국체대 운동건강관리학과, 나군의 수원대 호텔건강학부,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다군의 한신대 중국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 성적을 좀 함께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그 학생이 보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요. 네. 4.95 등급인데 그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신 쪽에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 내가 많이 손해 볼 거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이제 전 과목을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일부 과목만 걷어서 보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학교에 가서 내신 산출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그 수능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네, 내신 성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만 보면 이제 4.95 등급이라서 네. 한 중간 정도 성적이 되는데요. 네, 수능 성적도 이제 한 3.8 등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영역별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네. 점을 참고해야 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내신을 먼저 좀 더 말씀드릴게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어떤 학교는 막 10몇 점씩 차이 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네.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신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수리 영역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리 영역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그 조사를 해봤더니 표준 점수 442점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상위 누적 비율로 봤을 때는 30한 3% 정도가 되고요. 100분이 275.5점은 상위 한 30%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100분위 점수가 약간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언해 탐2로 해봤습니다. 100분위 점수가 234.5인데 상위 한 30% 정도가 돼요. 근데 획기적인 일이 언해 탐1 탐구를 하나 반영한 100분위 대학에서는 243점인데 상위 19.7%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10%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해 탐원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어, 외국어, 그리고 탐구 영역 한 개의 반영이 되는 대학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 어머니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정시에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인데요. 네, 님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천대 의상학과는 언해 탐원입니다. 조합은 상당히 좋은 조합이죠. 취득 점수가 243인데 배치 점수는 한 256점 정도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네. 13점 정도가 모자라게 돼 있고요. 경기대 외식조리학과는 언수회 탐투에서 30대, 20대, 30대, 20으로 반영하는 그런 대학인데 이게 수리가 이제 20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점수가 모자라는 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대 호텔관광학부는 언해 탐원 상당히 좋은 조합으로 돼 있죠. 243점 취득에 배치 점수가 245니까 거의 적정선에 닿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덕성여대는 언해 하고 수탐택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리를 벌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해 탐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 점수가 234.5가 되고요. 배치 점수가 260이니까 한 15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고 한시대 중국학과는 언해 탐원 조합도 좋고 상당히 그 배치 점수하고보다는 상당히 높은 26점이 넘는 네. 그런 안정선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네. 가운데는 이제 수원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의 경우에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선생님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각 군별로 가나다군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점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그 학생이 뭐 원하는 그런 학과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떤 과를 중심으로 잡을 수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점수로의 분포로 봤을 때 상향과 적정과 안정선에서 가나다군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대학은요. 상향은 가군입니다.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리학과, 을지대 성남의 중독재활복지학과를 추천하겠고요. 적정선은 한신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를 적정선으로 봤고요. 안정은 을지대 성남의 유아교육학과를 안정선으로 봤습니다. 나군 보시죠. 나군 보시면 상향에 강남대 초등특수교육과, 수원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언론정보학과 등이 있고요. 적정선호는 수원대 호텔관광학부, 영어영문학과,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안정선호는 수원대 법학과, 중어중문학과, 용인대 경영학과 등을 봤습니다. 이제 다군 보시겠습니다. 다군 보시면 상향이 가천대 글로벌입니다. 경영학과 야간, 회계세무학과 야간, 그다음에 을지대 성남의 유아교육학과요. 적정선호는 한신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 안정선으로 한신대 경영학과와 중국학과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희망학과가 좀 특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다양한 대학들 그리고 다양한 학과들을 가나다군에 걸쳐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께서 특히 추천하시는 대학의 좀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함께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조금 전에도 그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가장 그 잘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것이 어느 것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시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기가 무조건 점수에 맞춰서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지만 노동부 사이트에 가시면 직업 심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것이 적성에 맞는지 또 최상책 아니면 차선책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네. 가나다군에서 제가 적정선으로 했던 그런 대학들의 그 뭐랄까요 그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가군에 추천을 했죠. 한신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를 말씀을 드리는데 11명을 뽑습니다. 학생부 40에 수능 60이고요. 언어탐 1이죠. 가장 맞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가 40, 외국어 40이고 수리는 버렸고요. 탐구가 20입니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인데 적정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나군 보시겠습니다. 나군 보시면 수원대 호텔관광학부 35명, 영어영문학과 32명이죠. 학생부 30에 수능 70이고요. 언어 40, 외국어 40, 탐 1입니다. 적절한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35, 외국어 35, 탐구 30 하는 이거 활용지표는 100분위를 보는 그런 대학입니다. 다군 보시겠습니다. 다군은 한신대 미디어 영상학부 광고 홍보학부인데요. 8명을 뽑고요. 이거는 이제 수능 100%인데 수능 100%로 해도 한번 소신 있게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반영 방법은 언어 40, 외국어 40, 탐구원 20 해서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그러니까 다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랄까 좀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 합격보다는 이제 나중에 2월 달에 좀 애를 많이 태우면서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다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나다군에 걸쳐서 역시 언어탐 1을 반영하는 그리고 100분위를 활용을 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생님께서 좀 학교를 골라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체대 쪽도 지금 체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중국어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예. 체육도 하면서 중국어과를 지망하려고 했었는데 점수들이 조금 모자라가지고요. 아, 네네. 워낙 활달한 성격이라서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려주신 노동부 직업 심리검사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가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리 학생이 체대 쪽도 준비를 하고서 계속 실기 시험도 치르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공부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예. 자기도 지금 좀 정신이 없나 봐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진로나 적성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그 한국 최대 운동건강관리학과를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 거기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능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돼 있고 작년 합격자 환산 점수 평균이 953.82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학생의 성적을 한번 대입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실기가 없는 또 체육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군의 인천대 같은 경우에 운동건강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나군의 강원대 춘천 스포츠과학부 그다음에 다군의 숭실대 생활체육과 이런 데는 실기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과 학생부를 가지고도 체육을 전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상담이 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4개 영역 중에서 수리 영역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수리 영역을 빼거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좋은 조합은 언어와 외국어, 탐구 영역 1개 과목을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상향으로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 또는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나군에서는 소신입니다.
수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또는 영어영문학과, 다군에서는 안정으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한신대학교 중국학과와 경영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시 집중 상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정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험을 본 졸업생입니다. 아, 두 번째 도전한 건가요? 네. 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축하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전략을 좀 꼼꼼하게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저는 심리학과나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네. 이제 성적으로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과 올해 수능 점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교과가 평균 3.6등급, 영어 3.7, 수학 3.1, 사회 3.4에서 4개 교과 평균 3.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점수인데요. 언어 영역이 표준 점수 122에 2등급 나왔고요. 수리 나영이 표준 점수 139에 1등급, 외국어 영역은 이제 표준 점수 116에 4등급 나왔고요. 사회 탐구는 한국지 사회문화를 보았는데 두 개 다 2등급 나와서요. 전체 표준 점수 4개 영역 합계 기준으로는 507점, 4개 영역 평균 100분위는 89.1, 평균 등급으로는 2.2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볼까요? 가구는 이제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또는 홍익대 교육학과를 원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성신여대 심리학과 또는 이제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홍익대 교육학과 또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리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요? 예, 학생이 이제 그 4개 영역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상위 누적 한 7.8% 정도 해당되고요. 이 성적대로서 이제 서울 지역 대학을 진학한다고 하면 서울 지역 중위권대에서 서울 지역 중하위권대 정도의 합격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누적 100분위가 7.8% 정도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중위권 대학 정도에 이제 진학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지금 숭실대하고 홍익대 그리고 성신여대와 서울여대인데요. 이 대학이 정시에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시 전형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숭실대 가군이 있는데요. 가군은 이제 수능 100%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반응 비율로는 언어하고 외국어 반응의 비중이 커서요. 언어 35, 외국어 35고 수리와 탐구는 각각 1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익대는요. 가군과 다군에서 봤을 때요. 가군은 수능 80에 학생부 20%를 전형하는데 다군은 수능 100% 전형입니다. 언수회탐 반응 비율이 25%로 모두 같습니다. 다음에 성신여대 나군은요. 수능 100% 전형이고요. 언어 30에 외국어 30에서 언수회탐 중에서 언어 외국어의 비중이 큽니다. 서울여대는 나군은 수능 학생부로 전형하고요. 다군은 수능 100% 전형입니다. 나군 경우에서는 이제 언수회탐 비중인데 언어와 외국어 비중이 크고요. 다군은 좀 색달라서 언어 외국어 지정에 수리 탐구를 선택해서 3개 영역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들의 전형 방법 등 특징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지금 수능 점수로 올 때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되면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제 전년도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라든지 합격 커트라인을 보고 한번 학생의 해당 점수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하고 홍익대 교육학과를 한번 작년도 합격자 평균과 학생 점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합격자 평균 100분위를 보면요. 91점 정도 나왔고요. 하이 커트라인은 9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학생이 받고 있는 저 100분위가 89.1과 비교했을 때는 1점 내지 2점 정도 좀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요. 홍익대 교육학과가 작년도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92점, 커트라인이 91점 정도 나왔으니까 학생 점수가 2, 3점 정도 차이 나죠. 약간 좀 합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나군 경우에서는 성신여대 심리학과는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89.5, 커트라인이 88.3이니까 이 정도는 아마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는요, 평균 100분위가 88.2, 다음에 커트라인이 87점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 지원했을 때는 합격 안정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군을 보면요, 홍익대 교육학과는 평균 100분위가 93점 이상이어서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평균 100분이 89점대여서 학생이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도전인데 올해 성적이 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목소리도 밝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좀 정시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학생이 이제 점수로 가능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이제 서울여대라든지 네. 그쪽 교육심리 사회복지학을 선택할 수 있고요. 좀 더 저희가 색다르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학생이 이제 점수상의 구조로 봤을 때 외국어를 상대적으로 못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어가 적게 반영되든지 아니면 이제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형될 수 있는 전형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한번 추천 대학을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군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인문계 학생인데 사실 외국어를 거의 필수적으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또한 또 외국어를 반영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반영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는 외국어를 이번에 못 봤다. 어떤 전형이 좋은가에 대한 선택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과 경우에서는 뭐 외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서울 지역 주요 대학관들은 일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계 중에서 일부 언어 태길로 반영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숙명여대 통계학과인데요. 숙명여대 통계학과는 언어 외국어를 태길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을 사탐, 과탐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와 일종의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선발 방법을 보면 우선 선발은 수능 100%로 일반 선발은 학생부 40과 수능 60으로 개합하는데 지금 반영 방법에서 설명드렸듯이 수리하고 탐 그런 지정입니다. 근데 언어 외국어 태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보면 가장 좋은 조합일 수 있겠죠. 그래서 100분이 반영하고 있는데 아마 해당 대학에 지원하게 됐을 때는 학생의 점수로는 아마 충분하게 합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나군 보겠습니다. 나군이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가 있는데요. 수능 75에 학생부 25로 전형하고요. 언어 30, 수리 20, 외국어 30, 탐구 20인데 학생 점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지원했을 때는 또 합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군 경우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수능 100%인데 언어 35, 외국어 35에 수탐 태길입니다. 근데 현재 학생의 점수대를 보면은 서울 지역 중위권, 중하위권대를 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였기 때문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도를 지원했을 때는 역시 합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앞으로 대학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음악치료사 하고 싶습니다. 음악치료사의 또 꿈을 갖고 있군요. 네. 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는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연애하고 싶습니까? 네. 어떤 걸 제일 해보고 싶어요? 재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놀고 싶어요.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에 두 번째로 도전한 우리 학생은 자연계 통계학과 등 교차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시 추천대학은 가구는 숙명여대 통계학과 등 교차 지원을 검토하고요. 나구는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다구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또는 동덕여대를 안정 지원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정시 합격을 위한 최고의 멘토 군단 출격.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임병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로, 입시 칼럼니스트 남형주,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훈,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안현근,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이금수 등 최고 멘토 군단의 1:1 맞춤 상담. 2012년 12월 14일까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3 정시 1:1 입시 컨설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대1로 여러분들의 정시 지원 전략 함께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나도 혹시 정시 상담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상담 신청 방법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1대1로 여러분들의 정시 집중 상담을 받기 위하시는 분들은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연락들 많이 주셔서 최선의 전략,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해보기 전에 앞서 선생님께서 그 통계학과를 말씀하시면서 문과에서 이과 이렇게 좀 교차 지원에 대한 말씀을 오종 선생님께서 좀 잠깐 해주셨는데 정시를 고민을 하면서 조금 교차를 해야겠다. 좀 학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이렇게 교차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해당 대학에서 수리 가나용을 어떤 식으로 허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탐, 과탐 경우에서도 직탐까지 포함해서도 탐구용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건계열이라든지 간호학과 등 경우는 이제 교차를 대부분 허용하는 편이고요. 또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라든지 경기권으로 가면 교차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교차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 가나용에 대한 허용 여부, 그다음에 사탐, 과탐에 대한 허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학생들이 가장 교차를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경우인데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문과 학생인데 의외로 원해탐 반영보다는 수리를 잘 봤다. 언수탐으로. 예, 그러니까 언수탐이라든지 수해탐 쪽인데 문과 학생들이 수리를 잘 봤다고 하면 의외로 그 학생들이 자연계 모집단에서 수리를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교차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제 문과 수험생들이 보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원 대학을 정할 때 이과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간판을 보고 지원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이과 모집단위가 좀 더 좋은 쪽이 많아서 그럴 때 교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이제 또 가장 적합한 전략인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데요. 사실 자연계 모집 단위로 사실 문과 학생들이 많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경우에 첫 번째 고려할 점은 과연 가형 가산점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적게 주는가 이게 중요하죠. 가형 가산점을 적게 줄수록 문과가 교차했을 때 유리해진다. 또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러니까 적게 줄수록 문과의 교차에 또 잘 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의 점수 조합이 또 그 조합에 잘 맞는가. 수해턴을 반영하면 수리 응력이 가능한 것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들을 다 살펴본다고 하면 잘 짜질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해드린다면 수리 가능의 허용 여부, 사과템 허용 여부를 확인하라. 두 번째, 점수 조합상 자기가 잘 맞는가를 또 따져본다고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좀 지원 학과별로 아이들의 적성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문과 친구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했을 때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보통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제 공대 쪽을 지원하거나 이제 자연대 쪽을 지원할 때 특히 공대는 이제 수학을 많이 차지하고요. 자연대는 또 이제 수학이라든지 물리, 화학, 생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그래도 좀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공대 학과 계열은 좀 컴퓨터 계열이라든지 IT 쪽 계열은 조금 더 공부하는 분야가 좀 더 원만해서 잘 적응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자연대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공부하는 분야, 전문 분야로 가니까 좀 어려워하는 편이어서 아마 말씀한 대로 전공까지 고려해서, 적성까지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시 집중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을 위해서 학생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시지원대학에 꼭 맞는 대학을 알고 싶은 재수생 엄마예요. 네. 재수를 했으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표준 점수가 조금 오르긴 했어도요. 이번에 언어가 좀 많이 안 좋아갖고요. 예, 워낙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어가 2.08 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그다음에 영어가 2.38, 사회가 2.13에서 평균 2.4 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는 언어가 121에 87에 3등급. 어머님이 조금 전에 걱정하셨듯이 언어 점수가 약간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리나가 133에 94에 2등급이고요. 외국어가 이제 133에 96에 2등급이다.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습니까? 96에 2등급? 그렇죠? 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윤리가 70에 98에 1등급. 정치가 65에 92에 2등급이고 사회문화는 버리는 카드가 되겠죠. 38에 13에 7등급이니까. 그래서 언수의 탐투에서 표준 점수는 522가 되고 100분위는 372점입니다. 등급은 제가 따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네네. 애매한 등급이기 때문에. 예, 예. 자, 희망대학을 말씀드리죠. 희망대학은 가군의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나군의 경희대 어문계열, 다군의 홍익대 경영학부와 경제학부를 희망한 그런 학생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함께 봤습니다. 이금 선생님께서 먼저 내신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내신은 뭐 그렇게 모자랄 게 없을 네네. 것 같습니다. 2.4등급 정도를 가지고 있고 골고루 했기 때문에 저하고 항상 제가 내신을 얘기할 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또 일부 과목을 보면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에 들러서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생기는지 아니면 남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꼭 살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어머님 걱정하셨듯이 언어 영역의 100분위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렇게 하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약간 유리하다라는 그런 그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외국 영역이 100분위 96에도 2등급이 나온 그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96이면 1등급이어야 되죠. 그러게요. 이게 이제 95.8 이런 거를 그냥 반올림해서 96으로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8은 2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반올림해서 96으로 성적표상에 나온 건데 실질 네. 점수는 그렇다고 해서 2등급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등급이 2.4등급으로 좀 네. 우수한 성적에 해당될 것 같고요. 언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거의 뭐 영역별로 네.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잘했습니다. 괜찮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 영역별로 합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선생님? 네, 무슨 그 수능 성적 분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가 아까 522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위 누적 4.6%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잘했죠? 그다음에 100분위가 372점으로 해서 상위 누적이 4.9%니까 아마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그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으로 네. 그 적용을 또 해야 되고 거기서 유리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오정훈 선생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언어 영역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새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반영은 하되 네. 언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국외대와 경희대 그리고 홍익대입니다. 선생님 합격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거의 그 희망대학이 거의 적정하게 맞을 정도로 이렇게 네. 예민하게 그런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한 해 더 했던 예.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그 꼼꼼하게 좀 살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화면을 보면서 배치점하고 뭐 정확한 배치점은 아니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 가군의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하고 한국외대 영어학과입니다. 취득 점수가 520인데 스페인어학과는 524점 정도가 돼서 2점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안정을 쓰게 되면 소신 있게 또 지원해 볼 만한 그런 것이고 영어학과는 한 6점 정도가 모자라니까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는 523으로서 소신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영어 통번역학과 전공은 좀 많이 좀 차이가 나죠. 10점 정도가 모자라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홍익대 경영학부는 한 6점 정도. 여기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6점 정도가 모자라고요. 경제학부는 한 7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현재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이제 경희대의 경우에는 영어 통번역학과보다는 국어국문학과가 조금 더 합격성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이 어문 계열에 관심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다군별로 추천해 주실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문 계열 말고도 다른 또 이제 그 희망하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문 계열을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문 계열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그 중심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나다군 추천대학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군에는 상향으로 약간 상향입니다.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영문학과, 중앙대 영어영문학과를 상향으로 봤고요. 적정선호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영어학부, 그다음에 안정선호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테슬 전공, 그다음에 홍익대 영어영문학과를 가군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요. 나군은 보시겠습니다. 상향이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그다음에 한국외대 농업과 아랍어과, 그다음에 시립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전부 그냥 문학과죠. 어문학과라서 적정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그다음에 한국외대 이탈리아학과, 말레이 인도네시아학과입니다. 안정선호는 건국대 중어중문, 국어국문, 영어영문, 한국외대 독일어, 태국어, 인도 이런 학과를 안정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상향으로 건국대 영어영문하고 국어국문학과를 상향으로 봤고요. 적정선호는 홍익대 영어영문, 서울과기대 영어과, 건국대 중어중문학과를 적정선호로 봤고요. 안정으로는 국민대 영어영문학과를 안정선호로 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가나다군의 대학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서 특히 추천하실 수 있는 대학,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 방법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내 영역이 반영 안 되는 그런 대학을 가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역에 약간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역의 반영 비율이 적은 그런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제가 적정선으로 추천한 그런 대학들의 전형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죠. 네, 가군의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경희대 영어영문학과인데요. 영어영문학부 수능 100% 전형입니다.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언어 25죠. 상당히 괜찮은 조합입니다. 대부분 언어가 30이거든요. 문과는. 근데 25가 반영이 돼 있고, 잘 본 세 영역이 30, 30, 15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가군의 추천대학으로 골랐고요. 나군 한번 보시죠. 나군에는 경희대 국문학과,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좀 우선 선발이 70%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은 학생부 30에 수능 70이고,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수능 100% 전형입니다. 언어 30, 약간 일반적인 반영 방법이죠. 3-2-3인데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있죠. 한국외대 이탈리아학과, 한국외대 말레이 인도네시아학과입니다. 이것도 나군에서는 수능 100%로 70%를 뽑고요. 일반은 30인데 학생부 20에 수능 80입니다. 학생부 성적도 괜찮고 수능도 잘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죠. 30, 25, 35, 10입니다. 약간 저거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군에 추천을 했습니다. 다군 보시죠. 다군에는 홍익대 영어영문학과, 다군은 둘 다 수능 100% 전형입니다. 서울과기대 영어과인데요. 홍대는 25, 25, 25, 25 네 영역을 공이 똑같이 반영을 하죠.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는 조금 조합은 안 좋아요. 언어가 37.5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전형으로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국대 중어중문학과도 마찬가지로. 네, 건국대 중어중문학과도 마찬가지네. 다군에 이건 우선 선발이 50%네요, 그죠? 대부분 70마일인데 50%고 나머지는 학생부 30에 수능 70입니다. 언어가 30, 수리 25, 외국어 35, 탐구 10이거든요. 그다음에 활용 지표는 언수에는 표준 점수를 보게 되고 탐구는 100분위를 보게 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비교적 어머니께서 좀 꼼꼼하게 좀 학교들을 많이 살펴보신 것 같고, 선생님이랑 또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저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는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디요? 지금 어문학 쪽으로 선생님께서 좀 찾아봐 주셨는데,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도. 행정과, 동국대 행정과라든가 그쪽으로는 좀 어려울까요? 통상번역학과 이런 쪽으로는요. 지금 어문학과보다는 사회과학 계열이 약간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낮추면 갈 수도 있겠지만 학교를 고려하신다면 어문학 쪽을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문학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안정으로 썼다면 하나 정도는 또 이렇게 소신으로 해서 사회과학 계열로 하나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꼭 갈 거고요. 네. 예. 네, 자, 우리 오종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어머님 말씀이 이제 올해 꼭 합격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저희가 이제 안정 위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구분별 조합을 한다고 하면 가구는 동국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구는 건국대, 다구는 아주대.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워낙 이제 언어 100분위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세 개 대학은 전부 다 표준 점수를 일관되게 반영한 대학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었듯이 지금 이제 아마 경희대하고 외대 정도가
조금 소신선을 쓴다고 하면 합격, 여기도 뭐 지원해서 합격 가능은 하겠지만 네네. 학생 원래 올해는 무조건 합격을 예. 해야 될 제이기 때문에 두 개군 정도는 안정적으로 해서 쓰시고, 네. 뭐 가군 동국대나 나군 건국대나 다군 아주대 경우에서 안정서를 반드시 쓰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정도를 뭐 외대 나군일지 아니면 경희대 가군일지에 대해서 한번 소신서를 써본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2회 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많이 쓰셨고요. 올해는 네. 꼭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영역이 취약한 우리 학생은 언어 영역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는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나 영문학과 또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나군에서는 안정으로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나 국어국문학과 등을 어문계열을 추천해드리고요. 또 한국외대 어문계열학과를 역시 추천합니다. 다군에서는 안정 지원에 해당합니다.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또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수능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수시도 지금 다 고배를 마시고 또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 지원도 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 전문대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좀 고민을 시작 중인 학생들 네.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문대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큰 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권 전문대는 통상으로 4등급대 이내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경기권 전문대는 뭐 한 5등급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전문대가 이제 수능 영역을 반영할 때 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 거는 거의 그렇게 드뭅니다. 네네. 아주 특수한 뭐 전문대 빼고는 이제 그렇게 반영하지 않고요. 보통 서울권 전문대학은 언수회 중 태기에서 2개 영역 반영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탐구 영역. 그러니까 이제 서울권 전문대학 정도가 그렇게 3개 영역 반영하고요. 지방권 전문대학은 뭐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잘한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문대를 우선적으로 합격을 많이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내 점수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꼭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많은 전문대학들이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또 공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결과도 소개되어 있고 재작년도 결과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해당 학교 기준에 맞춰서 내 점수를 환산해 보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본다고 하면 아마 전문대도 충분하게 한번 지원해 봐서 합격 가능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은 이제 수시가 다 종료가 되고 예. 또 정시 접수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아마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은 이제 지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금수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 지원을 판단할 때 이 등급 컷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배치표를 믿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죠.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네. 등급 컷 상당히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종이 배치표에 인생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맡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이제 아웃라인을 잡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등급 컷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이 폭이 얼마나 큰데 그걸 또 등급으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잡지 말고 저 배치표상으로 잡는 그런 우를 막 범하게 되는데 또 배치표상이 밑에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자꾸 지원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또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 네네. 경우가 이제 그랬거든요. 하향 지원 추세라서 뭐 경영학과 뭐 높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낮아버리고 또 어떤 뭐 소비자동학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제 1위를 했어요. 그 학과가. 네. 그럴 정도로 변화가 많은 거기 때문에 배치표에 맡기지 말고 또 내 점수를 사실은 배치표라고 하는 것은 언수의 탐투로 그냥 어거지로 만든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영 비율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반영되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 작년의 합벌 상태라든지 등등등을 다 조사하고 또 심지어는 대학별 환산 점수까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아까 오종훈 선생님 강조하셨듯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요. 작년 자료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약간 참조하면 되겠고 거기서도 또 달라진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3개를 반영했다 4개를 반영하는 경우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피고 반드시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인 질문을 주신 학생이 있는데요. 수시 2차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추가 합격 통보가 오게 되면 정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종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수시를 예. 포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충원 합격자죠. 충원 합격자로서 통보가 되었을 때 작년까지 기준에서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등록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정시 지원 못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점이 뭐냐면 수시에서 충원 합격자까지 정시 지원이 불가하게끔 이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이런 입장에서 수시자 예비번호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이제 추가 합격자라고 볼 수도 있고 충원 합격자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추가 합격 발표했습니다. 학생 이름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으면 당연히 올해 경우는 정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시 집중 상담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수시 합격을 받지 못한 친구들 굉장히 지금 낙담해 있을 그런 시간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정시에서 좀 희망의 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폭발적인 호응을 하면서 저희에게 정시 집중 상담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홈페이지 1:1 입시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수능 점수 등 이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학생들 지금 낙담할 시간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좀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오종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정시 집중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요일도 공부 방법이 아닌 정시 집중 상담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